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딱 내놓고 그거를 비공개한다고 하니까 비공개한다는 논란 하나. 또 동아일보가 그거를 공개하는 또 논란 하나. 오늘 또 추미애 장관도 취임 40일 또 기자간담회를 또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13명이 그때 기소된 거죠. 그중에 일부는 이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이런 상태였었고요. 제일 중요한 황운하, 최강욱 최강욱.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공소장 보고 그분들의 변호인들이 일제히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던데, 실제로 오늘 제가 지상파 뉴스하고 지면 뉴스를 다 봤는데요. 내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은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언급됐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이다 보니까 뭐 문재인이라는 그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걸 또 저쪽에 이번에 김웅 검사인가 하는 사람은 그걸 또 인용해 가지고 뭐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또 열 몇 번 뭐 스물 몇 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공소장 내용이. 뭐 저는 일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 그 기소된 모든 피의자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수많은 참고인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그 환경부 사태인가, 환경부 일을 거치면서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청와대 전현직들은요, 이 어떤 그 수사가 착수가 된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럼 관련자들이 사실은 통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면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100% 검찰은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걸로 프레임을 짤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검찰도 요번에 여러 참고인들 부르면서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 혐의마다 여러 명이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일관된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 임동호 씨라든가 뭐 저기 김기현 시장이라든가 자기네들 입장에서 유리한 진술을 한 것들이 이제 파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로직을 짜놓고 자기네들이 애써서 몇 달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개입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개입했다. 이거 완전히 주장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시에 김기현이 당선될 거였다. 그래서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그 개입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의 모든 비서실이 다 관여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받는 분들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닌 근거는 이거야. 네. 이렇게 다 얘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안 들어요. 네, 근데 그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의자 조서에는 다 적시는 하는데, 네. 자기네들이 기소할 때는 전혀 참고를 하지 않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기소가 이런 건데, 뭐 윤석열이 어제 그랬죠. 검사가 정치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부패한 것과 같다. 또 그런 식으로 네. 내가 오죽해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너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오기인지 정말 어떤 악의성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저는 농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요. 검찰에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 아니 근데 푸나님 진짜 모르세요? 뭘요? 의도가 뭔지? 뭔데요? 저는 그 애초에 기획이 어디까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예 목적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총선에 개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혹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차이만 있지 목표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향해 가겠죠. 네, 목표는. 근데 쫙 갈라지기 시작하면. 동기를 모르겠어요. 동기가 A냐 B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특정 정치 세력과 친했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복합적인 처음에 요소하니까요. 이게 뭐 짬뽕돼 그러니까 있다. 일부는 그쪽에 유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 동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믹스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방향으로 그냥 자리를 일이 잡게 되는.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데 일단 윤석열 총장이 애초부터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동기야 어떻든 결과를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은 총선에 명백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그리고 이건 명백히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바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개입, 그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총선 개입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되게 열받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검찰을 받아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정말 황당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겠답니다. 잘했어요. 자유한국당 끝내줍니다. 왜냐? 내가 일찍이 예측을 했었어.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으면 남북관계가 나빠져서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진짜로 그런 공약을 거는 이런 모질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반대로 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남북 평화를 계승 유지시키면서도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걸 폐기하겠다 그러면 이걸 누가 공감을 합니까? 공감 못하죠. 공감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뭐 차라리 이런 건 자기네들 소신으로 읽혀져요. 그래서 이거하고 공수처 폐기,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회기, 뭐 선거법 회기 이거를 공약으로 걸어서 차라리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는 될 것 같아요. 각이 좀 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안 검사세요. 공안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남북관계 냉전 이런 거를 전제로 공안이 존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안 검사가 득세하던 그 상황, 그 분위기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황교안 대표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러니까 공안과 기독교 원리주의자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겠냐. 남북관계는 파탄돼야 되고 남북이 전쟁 위기 일촉즉발 이렇게 돼야 기회가 오는 거고, 만약에 그 기회가 안 온다면 관념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금 5.18을 무슨 사태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장면 미디어 몽고 나 미디어 몽고 회원 가입하고 싶더라. 그 동영상 보니까요. 각 매스컴에도 대부분 동시 찍었기 때문에 찍었는데 그거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름답게 언론들은 나왔단 말이죠. 1980년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1800 얼마로 1820 시작하는 그 부분은 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1820일까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요, 뭔가 단식 이후에 어떤 그럴 수 있어요. 뇌회로에서 단어를 끄집어 오는 게 늦어요. 제가 그 방송하다 보면은 1820 비밀인데 방송 많이 하고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특성이 그냥 그대로 보여. 이분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네가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단어가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고 단어를 못 끄집어낸다 그러면 술 많이 마신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누군지 엄청 궁금하면서 누군지 알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자, 어쨌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요. 제가 라면 국물 그 50원에 사 먹었다는 얘기 때문에 어저께 정말 너무 많은 탐구를 했어요. 라면 국물 사유. 네. 그러지 마요. 저는 그냥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의 제왕의 에너지를 그런 데 쏟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닥쳐라 정치인가? 그 여성이 하는 여성 아나운서 멘트 그 사람도 비슷하게 나처럼 온갖 고민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방송 중에 어제 그 방송 중에 계속해서 그 텔레그램이나 카톡이 날라오더라고요. 푸나님, 그 당시에 라면 국물을 팔았던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다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이 디테일이 사람들이 어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막 집착을 하지. 우리 다 전 국민의 디테일의 제왕화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미디어 몽고가 잘한 건 전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 화면에서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올해가요. 네. 1980년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올해가 40주년 된 해요.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 됐어. 발포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겠지만.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는 게 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푸나님, 예.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예. 여기 공기가 있다는 것 좀 증명해 보세요. 그러네. 증명해 보세요. 우리 봉달 씨.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게 이렇게 내가 안 죽었다. 그죠?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증명이 안 되죠. 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18을 그냥 자기가 그냥 어차피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80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80년대를 쭉 공안으로 지낸 사람이에요. 거의 한 20-30년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5.18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경우라면요. 예를 들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박정희 묘소 참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품어 안아야 될 사회적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황교안 같은 자가 지금도 끊임없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에 관련된 폄훼 논란이 계속 있는데 당대표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저러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한 번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뭉갰죠. 그래서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이 다시 출마하나? 다시 출마하시나? 하겠죠.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퇴라고 표현할까? 그리고 그 사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뭐 아롱 사태도 아니고. 그 얘기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